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 10년 후에도 하고 계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당연하죠. 나는 전문직이에요. 저는 경력 20년 차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 현대차 울산 공장 앞에 모인 5천 명의 노동자들도 10년 전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잘리겠어? 지금 그들은 피켓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로봇 결사 반대. 회사 망할 때까지 파업한다. 뉴스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또 노조가 떼쓰네. 시대 변화를 왜 못 따라가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10년 후 피켓을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은행원, 여러분이 누구든 10년 후 똑같은 피켓을 들게 될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빵집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 한 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해서 빵 100개 만듭니다.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습니다. 어느 날 기계 판매원이 찾아옵니다, 사장님. 이 기계 하나면 빵 500개 만듭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가격은. 1년에 100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한 달 월급 300만 원 주는 직원과 1년 유지비가 100만 원도 안 드는 기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누굴 쓰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직원은 가끔 아파서 못 나옵니다. 기계는 절대 안 아픕니다. 직원은 월급 올려달라고 합니다. 기계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기계입니다. 감정 빼고 계산만 하면 기계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키는 150cm, 몸무게 89kg, 사람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은 1년에 회사가 1억 5천만 원 씁니다. 로봇은 1,400만 원입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합니다. 로봇은 24시간 일합니다. 사람은 100개 중 한두 개 실수합니다. 로봇은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은 파업합니다. 로봇은 절대 파업 안 합니다. 이것이 현대차가 로봇의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인건비 절감이 아닙니다. 2017년 파업 당시 현대차는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봤습니다. 경영진은 그때 결심했을 겁니다. 다시는 사람 때문에 공장이 멈추는 일은 없게 하겠다. 빵집 사장님이 직원 때문에 골치 아프면 기계 사듯이 현대차도 노조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로봇 삽니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현대차가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2023년 영업이익이 16조 5천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돈은 넘쳐납니다. 그럼 왜 급하게 로봇을 들여올까요? 여기 숨겨진 그림이 있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님이 아들한테 가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엄청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마침 옆 동네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10년 전에 싸게 샀는데 지금 가격이 100배 올랐습니다. 이 땅 팔면 아들한테 가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2014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1조 원에 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춤추는 로봇의 1조. 여기 숨겨진 그림이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승계 퍼즐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대한 자금줄이죠. 그러기 위해선 로봇이 실제로 돈을 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 시험대가 바로 울산 공장입니다. 노동자들은 이 큰 그림을 모릅니다.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치워져야 할 경영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더 슬픈 건 울산 공장은 이미 버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식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엔 손님 많이 왔습니다. 새 메뉴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요? 새 메뉴는 옆 동네 신상 지점에서만 팝니다. 여긴 옛날 메뉴만 만듭니다. 왜요? 곧 문 닫을 거니까요. 울산 공장이 이겁니다. 제네시스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 이런 차들 울산에서 안 만듭니다. 아산, 전주, 미국 조지아에서 만듭니다. 거긴 로봇 많습니다. 자동화율 높습니다. 파업 안 합니다. 울산엔 뭘 줍니까? 팰리세이드, 투싼 옛날 모델들입니다. 울산은 점점 설거지나 하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 평균 나이 53세입니다. 50대 이상이 70%입니다. 신규 채용은 급감했습니다. 2020년 800명, 2023년 150명 계속 줍니다. 젊은 사람들 안 옵니다. 왜 옵니까? 미래 없는데 차라리 다른 데 가죠. 노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싸웁니다.
회사 망할 때까지 파업한다. 허세가 아닙니다. 진짜 절박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싸울수록 더 빨리 버려집니다. 2017년 파업 이후 회사가 결정했습니다. 사람 없는 공장. 그 이후 파업이 있을 때마다 회사는 로봇 테스트합니다. 로봇 라인 돌려봅니다. 문제 찾습니다. 개선합니다. 파업이 로봇 도입을 앞당기는 겁니다. 19세기 영국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셨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21세기 한국 자동차 노동자들이 로봇 막으려 합니다. 역사는 답을 알려줍니다.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곳으로 갑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안 가면 평생 얕은 곳에만 있어야 합니다. 깊은 곳 간 사람들은 다이빙도 하고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현대차가 2026년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로봇 운영 전문가 교육 6개월 집중 교육합니다. 로봇 다루는 법, 컴퓨터, 고장 진단, 수리. 이거 배우면 생산직에서 관리직 됩니다. 공장 바닥 땀 흘리던 사람이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며 로봇 관리합니다. 연봉 2천만 원 올라갑니다. 신청률이 얼마일까요? 1.7%입니다. 10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왜일까요? 53세 평균 나이입니다. 30년 동안 손으로만 일했습니다. 갑자기 컴퓨터 배우라니 무섭습니다. 나이 먹어서 새로운 거 못 배워요. 손으로 하는 일만 했는데 머리 쓰는 일은 자신 없어요. 하지만 2027년이 되면 갈립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관리자 됩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에 직급도 올라갑니다. 미래 보장됩니다. 안 받은 사람은요? 회사가 부릅니다. 퇴직금 30%더 드릴게요. 나가시죠. 거절하면요? 아산으로 정원 가십시오. 280km입니다. 가족 두고 혼자 가거나 온 가족 이사 가야 합니다. 55세요. 결국 퇴직합니다. 퇴직금 1억 5천 받습니다. 많은 것 같죠? 10년 더 일하면 6억 6천 법니다. 1억 5천 받고 6억 포기하는 겁니다. 연금도 30% 줍니다. 평생 손해입니다. 나가서 뭘 할까요? 치킨집 차립니다. 울산 시내 치킨집 주인들 다 50대입니다. 대부분 현대차, 현대중공업 나온 사람들입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울산 자영업자 평균 월소득 210만 원입니다. 현대차 월급의 38%입니다. 30%는 적자입니다. 54세 이상철 씨 이야기입니다. 2022년 명예퇴직 퇴직금으로 1억 3천 치킨집 차렸습니다. 8천만 원 들었습니다. 명퇴금 1억 5천. 많아 보이죠? 하지만 50대에 나와서 차린 치킨집 10개 중 8개가 3년 안에 망합니다. 현대차 월급의 절반도 못 버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피켓을 드는 건 뇌를 쓰는 게 아니라 생존 그 자체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조가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노란 봉투법 시행됩니다.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 100명인 배입니다. 정부가 규칙 만듭니다. 배에 탄 사람이 항의하면 배 주인이 책임진다. 배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 안 태웁니다. 무인배 만듭니다. 노란 봉투법이 그겁니다. 노동자 보호법입니다. 파업하면 회사가 함부로 못합니다. 원청도 책임집니다. 노조한테 좋은 법이죠. 하지만 기업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파업 리스크 커집니다. 책임 무거워집니다. 그럼요? 사람 안 뽑습니다. 로봇 삽니다. 벤츠 코리아 봅시다. 본사 직판으로 바꿨습니다. 딜러사 타격 입었습니다. 판매직 실직했습니다. 왜요? 노란 봉투법 때문입니다. 딜러사 직원 파업하면 벤츠 코리아가 책임집니다. 그러니 아예 구조를 바꿔버렸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더 필사적으로 로봇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법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부품의 30%가 사라졌고 사람이 할 일 자체가 물리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파업합니다. 로봇은 안 합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2028년부터 아틀라스 로봇 연간 3만 대 나옵니다. 로봇 한 대가 사람 셋 대체합니다. 3만 대면 9만 명입니다. 1년에 9만 명씩 일자리 사라집니다. 2029년이 되면 우리가 알던 공장 사라집니다. 땀 흘리는 노동자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 변화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됩니다. 왜일까요? 동네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놀이터 텅 비었습니다. 학교 폐교됩니다. 노인들만 남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0.78입니다. 전 세계 최저입니다. 20년 후엔 일할 사람 없습니다. 기업들은 사람 못 구합니다. 구하려면 엄청난 돈 줘야 합니다. 그러니 로봇 씁니다. 한국은 로봇 도입 1위 국가입니다.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6만 3천 대 도입했습니다. 전년 대비 43% 늘었습니다.
2025년 9만 대, 2026년 12만 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로봇 한 대가 평균 2명 반 대체합니다. 12만 대면 30만 명입니다. 2026년까지 30만 명이 일자리 잃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입니다. 2025년부터 2028년 사이 실업자 60만 명 가계 소득 감소, 연간 18조 원 경제 성장률 하락, 마이너스 0.5%, 거의 제로 성장입니다. 침체입니다. 정부는 뭘 합니까? 고용부 장관이 국회에서 말했습니다. 제조업 자동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적응해야 합니다. 적응하라고만 합니다. 재교육 예산이 얼마입니까? 6천억 원입니다. 제조업 노동자 350만 명입니다. 1인당 17만 원입니다. 독일은 1인당 1,000만 원 씁니다. 60배 차이입니다. 17만 원으로 50대 조립 노동자를 로봇 관리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은 혼자입니다. 회사와 싸우고 정부한테 외면당하고 국민들한테 비난받으면서 혼자 버팁니다. 여론은 차갑습니다. 일 안 하고 고연봉 받는다. 이 인식만 퍼져 있습니다. 노조는 전략적 실수했습니다. 투쟁 방식이 옛날식입니다. 국민 공감 못 얻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직원과 싸우다. 지치면 어떻게 할까요? 가게 문 닫습니다.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합니다. 노조가 끝까지 로봇 막으면 현대차가 어떻게 할까요? 울산 공장 폐쇄합니다. 미국 조지아로 물량 완전히 돌립니다. 조지아는 자동화율 80%입니다. 파업 제로입니다. GM 군산 공장 기억하십니까? 폐쇄됐습니다. 현대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회사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회사는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경쟁에서 지면 망합니다. 노조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노동자들도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50대에 거리나 앉으면 재기 불가능합니다. 둘 다 생존 싸움입니다. 그런데 둘 다 질 수 있습니다. 바닷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쓰나미가 옵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입니다.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막으려다 휩쓸려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빨리 대피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은 쓰나미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로봇 옵니다. 인공지능 퍼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독일 봅시다. 독일도 로봇 많이 씁니다. 하지만 노동자 수 안 줄었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어떻게요? 재교육입니다. 조립 노동자를 로봇 관리자로 만듭니다. 폭스바겐은 재교육에 1년에 6천억 씁니다. 1인당 1,000만 원입니다. 결과요? 노동자들이 로봇 도입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가 더 좋아지니까요. 공장 바닥에서 사무실로 갑니다. 육체 노동에서 두뇌 노동으로 바뀝니다. 월급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올라갑니다. 한국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요. 현대차 공장 앞 농성장에서 한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봇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로봇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냥 내쫓지 마십시오.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십시오.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 과정에서 버려지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은행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이 1년에 유인 점포 120개 폐쇄했습니다. 은행원 2,500명이 희망퇴직했습니다. 무인 점포로 바뀌고 있습니다. 퇴직한 은행원들 어디 갔을까요? 보험 설계사 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시작했습니다. 월 200만 원 법니다. 은행 다닐 땐 500만 원 받았습니다. 회계사는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회계 프로그램 나왔습니다. 하루 걸릴 일 10분 만에 처리합니다. 회계법인들 신규 채용 줄입니다. 변호사는요? 법률 인공지능이 판례 검색하고 소장 작성합니다. 로펌들 신입 50%덜 뽑습니다. 의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엑스레이 판독합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보다 정확합니다.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기술이 사람 대체합니다. 회사는 비용 절감한다고 좋아합니다. 주주들은 주가 오른다고 좋아합니다. 일자리 잃은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30년 후 50대, 60대에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더 발전한 인공지능 있을 겁니다. 더 정교한 로봇 있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 사라질 겁니다. 그때 나 50년 이 일만 했는데 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적응하세요 라는 대답만 들을 겁니다. 지금 현대차 노동자들이 듣고 있는 그 말을요. 현대차 공장 앞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기술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정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일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2028년이면 대세가 결정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재앙이 될지 기회가 될지는 결국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시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